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법칙인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지요.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할 때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분자 모형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자. 자, 물 분자가 되겠는데요. 자, 물 분자를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O. 자, O는 산소죠. H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 원소는 뭐와 뭐다? 그렇죠. 수소와 산소죠. 자, 이런 구성 원소들은 각각 몇 개씩 있는가? 자, 수소와 산소는 각각 2대1,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개수비는 2대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와 산소의 상대적 질량비가 1대1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는 1g, 한 개당 1g. 자, 여기 수소도 1g, 자, 산소는 16g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 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1g, 1g에서 2g이 필요하고 산소가 16g이 필요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소와 산소는 각각 수소 2개, 산소 1개가 필요한데 수소는 1개당 1g, 산소는 1개당 16g이기 때문에 자, 수소는 2g, 산소는 16g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량의 비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비는 항상 정수, 최소한의 정수로 나타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약분해서 1대8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C. 자, C는 뭐다? 탄소. 양쪽에 O. O는 산소겠지요. 자, 구성 원소는 탄소와 산소가 되고, 원자의 개수비는 탄소와 산소가 탄소 1개, 산소 2개 해서 탄소 대 산소는 1대2의 개수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의 질량,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원자량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원자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의 실제 질량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상대적인 질량을 이용을 하는데 수소 원자를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원자들의 질량 값을 나타낸 것을 원자량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산화탄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를 보면 자, 이산화탄소를 구성하기 위해선 탄소가 1개, 산소가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량이 12, 산소는 1개당 16g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탄소는 총 12g이 필요하고 산소는 2 곱하기 16 해서 32g이 필요합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는 12g, 산소는 32g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질량비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해서 자,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8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학식으로 일정 성분비 법칙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원소 기호로 표시를 한 건데요. 자, 첫 번째 화학식은 NH3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 원자, H는 수소 원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N 옆에 숫자가 없는데 이 숫자는 1이 생략되어 있지요. 자, 그럼 구성 원소가 뭐다? 질소와 수소. N은 질소, H는 수소입니다. 원자의 개수비는 질소 대 수소가 1대3의 개수비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를 보면 자, 암모니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1개, 수소가 3개가 필요한데 질소는 질량이 14g 한 개당, 수소는 1g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구성하기 위한 원자의 질량은 자, 질소가 총 14g, 자, 수소가 총 3g 해서 14대3의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H4가 나왔는데 C는 탄소, H는 수소. 자, C는 뭐다? 탄소, 수소인데 이 메테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소는 탄소와 수소가 되겠습니다. 원자의 개수비는 탄소와 수소가 각각 1대 4 개수비가 되겠지요. 자, 메테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를 보면 메테인 한 분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가 1개, 수소가 4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탄소는 질량이 12g, 수소는 1g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메테인 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는 12g, 수소는 4g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질량의 비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3대 1의 질량비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구성 원자들 사이에 항상 일정한 개수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질량비가 필요할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원자를 이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드는데 원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개수를 일일이 세기가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 가능한 질량을 사용을 해서 질량비를 사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원자, 수소도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일정 성분비 법칙 그래프 해석하기 보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마그네슘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에 관한 그래프인데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할 때 각각 몇 g씩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그래프겠지요. 자, 마그네슘이 0.3일 때 산소는 0.2, 마그네슘이 0.6일 때 산소는 0.4, 마그네슘이 1.2일 때는 산소가 0.8, 즉 마그네슘과 산소는 항상 3대2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축이 조금 달라요. 마그네슘의 질량, 자, Y축이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인데, 자, 마그네슘이 연소가 되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긴답니다. 그럼 이때 0.3g의 마그네슘을 연소하면 0.5g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고, 0.6g의 마그네슘을 연소하면 1.0g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비는 항상 3대5이다. 즉 마그네슘을 3g을 가열하면 무조건 산화 마그네슘은 5g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마그네슘을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0.3g이 산화 마그네슘 0.5g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g이 필요하다? 0.2g이 필요하다. 즉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의 질량비로 결합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5만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에 전기불꽃을 일으켜주면 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을 만들 때 반응 전후의 수소와 산소의 질량을 측정해서 얻은 값을 나타냈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를 0.12g, 산소를 1.2g을 준비한 다음에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산소가 0.24g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반응한 기체의 질량을 보면 자, 수소는 남은 게 없으니까 0.12g이 모두 사용이 되었고 자, 산소는 1.2g을 넣어줬는데 0.24g이 남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0.96g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응한 기체의 질량비를 보면 0.12 대 0.96. 자, 얘네들은 정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대 8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을 보면 이번에는 수소를 0.24, 산소를 2.20을 준비를 했는데 반응 후에 산소가 0.28g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한 수소의 질량은 얼마?
0.24 그대로 모두 사용이 되었겠죠. 반응을 했겠지요. 그런데 산소는 2.20g을 넣었는데 0.28g이 남았기 때문에 1.92g만 반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1대 8의 질량비가 나온답니다. 자, 세 번째 실험에서는 수소는 0.4, 자, 산소는 2.88g을 사용을 했는데 반응 후에 이번에는 수소가 남았습니다. 0.04g이. 그러면 반응한 기체의 질량을 봤을 때 산소는 모두 다 반응을 했지요. 자, 그러면 수소는 0.4를 넣었는데 0.04가 남았기 때문에 0.36g만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반응한 기체의 질량비는 0.36 대 2.88, 이것도 마찬가지 1대 8의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자, 위 표를 봤을 때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자, 어떤 실험에서건 항상 1대 8, 수소 대 산소는 1대 8의 질량비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자, 수소가 5g이 있는데 이 수소 5g은 산소 몇 g과 완전히 반응해서 물을 생성을 할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필요합니다. 자,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 8인데 지금 수소가 5g이지요. 산소는 몰라 x라고 했을 때 1 곱하기 x는 8 곱하기 5랑 같이요. 즉 x는 40g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x가 뭐다? 산소. 자, 산소가 40g입니다. 그러면 수소 5g은 산소 40g과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데 이때 물은 몇 g이 생성이 될까요? 자, 바로 자, 수소 5 더하기 산소 40g을 합친 45g을 생성합니다. 자, 이것을 왜 그런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 때문입니다. 자, 이상 끝.